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코로나 사태, 반도체 부족, 고인플레 시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추진해왔던 혁신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자동차 업체 중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전기차란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려주었고 자율주행 기술로 전기차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 생산 방식도 혁신하여 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혁신했습니다. 딜러를 통해서 판매하는 기존 자동차 업체의 경우는 차량 도매 가격에 딜러 마진이 포함되면서 판매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판매 가격이 테슬라 전기차 가격과 같다고 하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의 실질적인 대당 단가, 즉 딜러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은 테슬라의 전기차 신차 가격보다도 낮게 되어 매출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폰처럼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부품별로 하드와 소프트웨어가 일체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최신 소프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모델 체인지까지 5, 6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러한 관행도 깨뜨렸습니다. 하드와 소프트를 분리하여 자동차판 OS를 탑재하여 모델 체인지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타이머리하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이 FSD라고 할 수 있습니다. FSD의 이익률은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FSD 옵션 하나를 팔면 자동차 한 대 팔아서 이익을 내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됩니다. 21년 7월부터 $99, $199의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운영으로 계약 대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운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험업도 테슬라는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향후 자동차 사업 밸류의 30-40%가 보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하여 차량 OS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벤츠의 MB.OS는 24년, 폭스바겐의 폭스바겐.OS, 토요타의 RNA.OS는 25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폭스바겐 그룹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면서 회장이 해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참 어려운 과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연구개발 인원 중 약 50% 이상이 소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니 기존 업체들이 이런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판매 단가를 올린다든지 딜러망을 통하지 않고 판매하든지 아니면 개발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코스트를 내리든지 해야 합니다. 판매 단가는 브랜드 파워 없이 대폭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자 시장이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테슬라처럼 가격 인상은 어려운 편입니다. 21년 초순에 $48,990였던 주력 차종 모델 Y의 최저 그레이드 미국 내 판매 가격은 $65,99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약 1년 4개월 기간 동안 10번이나 인상했고 가격 인상폭은 무려 $17,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의 판매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팬덤들, 즉 혁신성에 환호하는 이노베이터 고객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얼리 어댑터로 확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흐름을 관통하는 것은 혁신성을 앞세운 브랜드 파워가 될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딜러망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벤츠, BMW, 스텔란티스는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대신 기존 딜러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거기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에이전시 판매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차이가 나겠죠. 그렇다면 개발과 생산 효율화를 통하여 테슬라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부품의 조달 방법 혁신, 심플한 설계로 코스트 다운하는 혁신도 세계 최고의 스피드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초의 양산 차량 모델 3 생산 계획을 확정했을 때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은 매우 작았고 생산 코스트도 매우 비쌌습니다. 어떤 업체에서도 거대한 공장에 투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일론 머스크는 리스크를 안고 소위 수직 통합 전략으로 직접 기가팩토리를 2014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노트북용 배터리 수천 개를 연결해서 쓴다고 비웃음을 받았던 테슬라의 배터리는 이제 4680 배터리로 혁신하여 성능 향상과 코스트 저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혁신은 기가프레스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테슬라 팬들이나 샌디 몰로 같은 사람들은 이 기술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언더바디 알루미늄 제품을 통째로 교환해야 되고 수리 비용은 기존 차보다 엄청 비싸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고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지금의 기존 자동차 어느 회사나 기가프레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덤터기를 쓰고 싶지 않은 상사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경영진 아래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힘이 세지고 회의는 결국 돌고 돌아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고용 문제를 중시하는 토요타 등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의사결정의 문화가 일본 자동차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늘 부정적인 의견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상정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점을 우리는 정주영 회장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모델3의 리어부에는 약 100개의 부품을 용접과 볼트 등으로 복잡하게 조립했지만 일론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기가프레스 구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즉시 일론 팀은 주조기 메이커 6개사를 선정하여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만 6개사 중 5개사는 그 자리에서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드라 사만이 겨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마지못해 하는 정도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일론은 이드라의 이런 태도라면 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리어 언더바디의 일체형 주조 기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합금은 식어가는 단계에서 열 변형이 일어나서 설계 치수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드라사와 협력하여 기가프레스를 완성시키는 데까지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제조 조건을 여러 가지로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하면서 모델 Y의 설계도 일부 변경시키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리어부 언더바디 그대로의 형상으로 알루미늄 합금 주조품으로 바꾸게 되면 차량이 충돌할 때 충격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변형제어존이라 부르는 일체형 주조부가 단계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일체형 에너지 흡수 주물이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신형차 사이버 트럭에도 기가프레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형체력이 9,000톤인 강력한 주조기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가프레스 도입으로 제조 공간을 30% 줄이고 약 1,000개였던 로봇에서 300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델 Y의 경우 리어 부분뿐만 아니라 프론트부의 언더바디도 기가프레스로 만들어 제조 코스트를 40% 삭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가동했던 중국 상해 공장의 생산 능력은 초스피드로 3년 만에 75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건설비를 대폭 감축하는 것도 기존의 업계와는 다른 혁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타도를 외치는 폭스바겐은 어떨까요? 테슬라처럼 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생산 차종 ID4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FSD처럼 새로운 수익 창출 능력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듈과 플랫폼 개념을 먼저 도입하면서 코스트 다운을 해왔던 능력은 어떨까요? 테슬라와 포드는 처음부터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워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스바겐은 세계 3개국에서 기존의 공장을 개조하여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를 생산하던 지카우 공장을 12억 유로를 투자하여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대폭 개조했습니다. 기존의 공장을 이용하면서도 전기차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이 공장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차종을 홀류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이전에 폭스바겐 승용 브랜드 2차종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MEB 플랫폼을 이용하는 폭스바겐, 아우디, 쿠프라 등이 합계 6차종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을 추가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엔진차를 생산하던 3년 전까지는 1300대였지만 지금은 1600대로 증대했습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소프트도 전기차 용도로 경신했고 대량의 로봇이 MEB 운반과 용접 등을 담당하도록 자동화율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AVG 무인 반송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생산 모델이 증대한 만큼 최종적으로 부착하는 부품의 종류도 증대하고 조립 작업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ID3, ID4, 쿠프라의 본을 생산하는 조립 라인에서는 추가로 32대의 AGV를 도입했습니다. 합계 56대의 AGV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부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GV는 차량을 운반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차종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량보다 조립 시간이 걸린다든지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종래처럼 벨트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AGV로 차량을 운반하여 조립 시간에 걸리는 차량은 라인 옆에서 작업을 하여 전체 생산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비교하면 로봇은 많고 AGV 수는 절대로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은 또다시 테슬라를 벤치마킹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장에서 기가프레스까지 도입하면서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현재의 30시간에서 테슬라의 10시간까지 단축하겠다고 말입니다.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볼보도 새로운 플랫폼 적용 차량 생산에 기가프레스를 도입한다고 했고 중국의 니오도 기가프레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늘 새로운 도전 때마다 초기에 제대로 안 돼 경영 위기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오토파일럿은 교통사고 문제로 미 당국의 조사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트러블은 계속되어 왔지만 일론 머스크의 사업 속도는 점점 빨라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반응은 일론 머스크가 나가는 곳에 항상 따라붙어 왔습니다. 연내에 테슬라 세미 그리고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양산됩니다.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스피드와 큰 스케일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테슬라 타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